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사용을 하고 있고 이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실전 부분을 하는데 실전 부분은 A, B, C로 구성되었고 A 다음에 B를 하게 되겠어요. A는 지도락 찾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했었고 이 문제도 수능 문제고 지금 네가 푼 문제도 수능 문제, 그 아래 있는 문제도 수능 문제. 그런데 제목이 사사형이라고 정의에 비해서 사라고 그래서 올바르다, 유사하다, 저 살이 유사하다고 뒤에 있는 살이 쏜다, 영은 그린다. 정사형은 올바르게 쏜 그림자, 즉 사사형은 유사하게 쏜 그림자. 유사하다는 것 정은 아니다. 그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뭔가요? 라고 하면 156페이지 기본 문장이고 정사형의 정의가 뭐가? 정사형의 정의는 뭐였죠? 뭐였죠? 정사형의 정의도 모르고 수능 문제를 푸는데 풀리겠냐고 정사형이 생각보죠? 이쪽은 버리면 된다. 정사형의 정의가 뭐죠? 수선에 발휘됩니다. 또 분량이 3. 수선에 이게라는 출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제 의도다. 무슨 말이냐? 수선이라고 하는 건 90도 직각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각은 몇 도죠? 문제에서 제시한 각은 몇 도야? 지금 원판이 30도죠. 30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각은 30도. 그래서 실제로 보면 30도, 90도가 이게 정사형이고 이게 사사형이다. 이게 출제입니다. 그러면 90도는 어디 있을까? 문제에서 90도는 어디 있을까? 수직이다. 수직. 그래서 정사형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수선의 발이지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기본 문제 8-3번 문제는 이 정사형이 그림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죠? 당연히 원판이다. 그림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어주면 30도, 원판에 대해서는 90도.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90도 수선의 발을 찾아내느냐, 이게 출제 의도라고 현재
원판이 정사이면 수천을 달려. 그러면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가 물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평가원에서 묻고 있다. 정사용의 정의를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다. 여기까지가 출제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보자면 COT 에 해당하는 거고, 풀이는 그 원판과 이게 90도, 이게 30도니까 원판과 평면 알파는 몇 도를 이루는 거죠? 60도다. 60도가 뭐죠? 이면각의 크기예요. 이면각의 크기. 이면각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면각의 변을 생각한다. 이면각의 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로 해야 단면도를. 지금 단면도를 그리는 학생은 손들어보세요. 단면도 그린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요. 문제를 틀린 학생. 단면도를 그리니까 결과가 나오는. 그럼 단면도가 뭐냐? 이게 알파, 이게 법, 이렇게 그럼 이 단면도에서 보조선을 그려서 어떤 보조선을 그려요? 거기 이렇게 보조선 몇 번? 4번. 점에서 수선을 봐야 돼요. 왜 이걸 그려야 되나요? 그걸 묻는다는 좀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다. 선생님이 하려고 했어요. 이게 90도죠. 이게 90도죠. 서로 수직이다. 빛이 수직으로 온다. 90도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내요. 여기를 찾는다는 건 포인트가 여기를 찾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해요? 숫자 삼각. 숫자 삼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수능 문제가 나와버리고 정사용이 나와버리고 이런 기본적인,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벡터랑 수업체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거고, 이 공간조임에서는 공간조임을 보조평면조임에서 평면조임으로 바꾼다. 그러면 본격적인 계산을 이 평면조임 안에서 다시 중학교에 옮깁니다. 이런 것도 답변을 못한다. 좀 매우 1학년 공통수학 2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기본적인 다이몬드, 수직 다이몬드. 그리고 수직 다이몬드도 등장을 하고 반원 조건이 계속 하는데도 답변이 시입을. 그래서 두 개인데 숫자 공식. 그다음에 넓이 상태. 넓이 상태를 보면 이 90도니까 넓고. 넓이는 곱셈이다.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 숫자 공식은 뭐로부터는 거죠? 여기에 있는 닮은 삼각형은 3개다. 하나, 둘, 셋. 3개가 모두 닮은이다. 그래서 닮은 닮은 비고, 이 B는 비례식으로 표현되니까 연산이 안 되면 연산이다. 그러니까 연산 법칙이 없는 연산, 비례식을. 그래서 연산 법칙이 있는 연산으로 바꾸는 게 곱꼴이고,
내 하늘 곱은 내 하늘 곱과 같다.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공식이 1호 곱하기 1원이 이것의 제곱과 같다. 이것의 제곱은 1호 곱하기 2보다. 이것의 제곱은 1호 곱하기 2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게 60도고 이게 6이라고 했어요. 수직 조건 중에서 삼각이 삼각 함수를 적용하면 이게 1대 부출사비이고 이게 3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아는 상에서 이거 찾으라 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죠. 이것이 조금 곱하기 2분의 3? 2분의 3.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12에서 빼면 2분의 9다. 이거는 왜 하냐면 이제 다시 이 다음 단계로 원이 떴다. 그러면 이 선이 무슨 선이죠? 이 선이다. 지금이다. 지금인데 저기 몇 점이야? 1대 3, 1대 3이면 1대 1에서 다시 반. 그래서 여기다.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거 S라면 S 곱하기 요게 30도는 요널이다. 이렇게 이해갔나? 그래서 지금 공간을 보조 표면을 도입해서 평면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선생님 이걸 풀리면 이쪽으로 놓고 이것도 쓰여지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납득이 되나?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6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6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 참고 지금 이런 발상이 자연스럽다. 이게 알파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6이야. 내가 뭘 그렸게? 하면 우리가 이명락을 하기 전에 한 게 뭐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거. 그럼 그때 뭐 하라고 그랬죠? 언니가 안 나온 반대로 집중적으로 동작을 들어주니 다음 분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조금 힘들어도 나와봤어요. 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집에 와서 다들 말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하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뭐 하려나? 뭐 하면 안 돼요. 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 이 직선의 점을 설정을 네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점을 존나게 굳게 막 하고 찍어놨잖아. 그 점을 설정하라는데 점이 거기 돼. 이게 점인가 군가 싶을 정도로 지금 찍어놨잖아.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잖아. 그럼 이 수선의 발과 이 교점을 연결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단면이야.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든 점을 설정하는데 봐, 네가 못 푸는 문제에서도 보면은 내가 뭐 설정하는 게 어렵다. 예를 들면 이명박의 변을
설정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보통 문제는 결국 설정하는 게 아니고 다 주어져 있죠. 이제 이해가 안 나? 이런 게 바로 뭐냐? 지금 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누구도 강조하지 않는 거 이게. 왜 단면도를 생각하냐? 나는 지금 이 긴 시간을 줬는데 이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단면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7명.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단면도를 언제 공간적으로 시작하면서 뭐가 있는데 그게 뭘까 막 이러면서 했던 그거잖아. 분명히 지금부터 다시 보면 이거 빨간색으로 범벅이 피범벅이 있는 그건데 리볼 속에는 꿈에도 없잖아. 이건 도대체 나는 누구랑 수업하고 있는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저 차원에서 수업을 하고 너는 이 차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런 범우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똑같은 시츄에이션. 왜 이래? 그렇게 뭐 메가리가 없어요. 그 새끼들이. 시작부터 존나 어려워서. 존나 어렵긴 하지만 정석이 기본 문제고 이거 공간적으로 이 숙제로 2번은 풀지 않았을까?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못 풀어도 씨발 단문 뜨는 거를 2번을 풀었는데 존나 어려워 그러면서 3번째도 신선하면 인생은 매일 새롭고 매일 신선하고 모두의 정신수양이 된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레시함을 매일 새롭게 느끼는 네가 부럽다. 이거야?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말 이해가죠? 그런 거다. 그 밑에 문제도 수능 문제였어요. 정확히는 수능은 위에 거 밑에 거는 평가원 문제였던 것 같은데 나는 수능도 평가원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뭘 하래? 최대를 구하라. 뭐 언제 최대겠니? 유죄. 언제 최대겠니? 그림자가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뒷거리 나는 지금도 그림자가 있네. 그림자가 언제 최대가 되니? 언제 최대가 멀어질 수 뭘 보래. 그래서 수직인 상황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나? 빛이랑 수직인 상황을 만들면 그림자가 최대예요. 그것까지 생각하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나서 또 똑같아요. 수직이면 봐봐 여기서 이거잖아. 이 원판을 잠깐만 이게 수직이야 이게 수직 이게 빛이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최대가 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안 나? 이해가니? 그 밑에 문제는 벡터적으로 보면 갑자기 수선의 발이야. 천국 수선의 발이 어디에 나오냐면 벡터에서 내적의 정의의 기하적 의미 이에 여기에 또 나왔을 때 좋은 수업인데 선수 이런 수업이 있었어. 구조가 없는 사람은 저것도 왜 해? 뭐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왜 했냐면 그 유제 문제로 이렇게 이게 떠올랐어요. 이 유제 문제랑 이거랑 같은 게 벡터의 예절이 뭐야? A 벡터,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코사인 삼각비는 뭐야? 수직 조건이야. 뭔 말이냐? 묶어봐. 이게 뭐니? 얘가 뭘까요? 정사형이에요. 얘 갖다 좀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니 정사형이 이거잖아.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 L'은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L이 뭔데? 이거잖아 L. 이거를 이렇게 적어주면 B 벡터의
차원이 크기라고 주어지면 바로 다른 차원으로 차원 이동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수학이다. 정사요. 그러면 봐. 이게 언제 최대니? 이게 상수 취급을 한다면 언제 최대니?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 언제 최대니? 얘가 1이 될 때. 얘가 언제 1이 되니? 0이죠. 0. 0이라는 말은 뭐야? 어머니 90도가 아닌데 저쪽 90도잖아. 뭐 말을 하는 거지? 이게 기하적 의미가 있어. 이게 A 벡터라고 하자. 그리고 이게 B 벡터라고 하자. 그럼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스 이게 세타라고 하면 뭐가 되니? 수선의 발이. 그럼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래서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 언제 최대가 돼? 하면은 이게 가장 길 때가 어디야? 그러면 이게 여기 왔을 때, 이게 왔을 때인데 90도가 아닌데 빛은 이쪽에서 오잖아. 오가 낯설어 보여. 빛이라는 글자가 뭐가 조금만 보니까 뭔가 낯설어 보여서 이거 취업 맞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래서 물체나 빛이 수직일 때 이게 좀 그러면 이해 갔나?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이거 언제 최대가 되니? 하고 이거 물어보는 거. 이게 이제 8 몇 번? 6번 를 물었다. 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게 와 이런 거를 내면은 너무 힘든데 벡터에서 맨날 하는 건데 이게 됐죠? 정리하세요. 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뭐야? 사사형에서 이걸 사사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됐어요. 따라서 네가 할 일이 뭐야? 아까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뭐가 없니? 원판이 없어요. 그래서 원판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걸 아까 문제를 배웠으면 이렇게 이용을 해. 이해갔나? 아까 문제를 원판에 담는 거지. 그러면 풀이가 끝나지. 뭐가 끝나는지. 그래서 이때 30도를 생각해야 돼. 이때 30도면 이거 몇 도죠? 60도. 따라서 이게 몇 도죠? 이것은 30도. 특수각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뭐야? 물체. 이거 뭐야? 물체. 이게 뭐야? 그림자. 제목이 뭐야? 매개형. 매개형의 풀이. 이건 왜 30도인가요? 하면 왜 30도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예를 들어 90도죠. 180도죠. 합쳐서 90도죠. 이게 60도죠. 이게 30도라고 했죠. 따라서 30도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게 S라면 21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리고 S 코사인 30도 그래서 S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네가 못한 게 뭐죠? 그럼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건 왜 안 되죠? 이게 안 되었거나 되었다. 이게 안 되었다. 라는 건 방금 전 칠판에서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배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배운 게 없다. 그리고 이게 된다.
이게 산산인 거 아니다. 그래도 배운 거 없는 건 왜 일반이지? 뭐 조금 전 상황에서 그 다음에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배우지 않았다. 그냥 요 상황이 그렇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알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 경험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여기서 왜 문제풀이 어떤 문제풀이 경험? 이런 문제 아니고 지금 일형이 다 이런 거잖아. 4사의 문제나.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라 문제풀이 경험이 적다는 거라는 거지. 이건 쓰고 들을 텐데 A 콜 B 수학 논리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그리고 B 콜 C예요. 그러면 뭐죠? A 콜 C예요. 이런 논리 전개를 못한다. 여기서 매개가 없는 이게 매개. 그래서 이런 사고를 떠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이거는 보편적인 사고죠. 이게 왜 보편적이냐? 이게 3단 논법이죠. 이게 3단 논법. 3단 논법은 역사가 3단 논법이 형식화된 게 2000몇백 년이나 한 3,400년 전. 가장 기본적인 사고.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선생이 나름 추측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정신을 가득 틀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사형의 실전이 마무리되고 따라서 정사형이 마무리되고 따라서 공간 도로형이 마무리되었어요. 공간 전체는 패스하고 2차 복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